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자리했고요. 또 김준영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달 27일, 28일입니다. 북미 정상이 이틀간 베트남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7일, 28일 1박 2일이고요. 네. 다낭이냐 하노이냐 뭐 이런 건 왜 굳이 그런 건 숨기죠?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1차 때는 싱가포르가 그냥 도시국가니까 호텔 문제만 됐는데 그랬군요. 네. 사실 한 달 전에 싱가포르 결정되고 호텔은 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다낭하고 하노이는 비행기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지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될 텐데 일주일 전까지 가면 좀 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곧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김정은 위원장, 공산주의 국가들 지도자들은 어디 가는 걸 미리 예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참 특이해요. 근데 그런 예우도 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는 꼭 특별히 북한한테는 좀 더 불리하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보안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아마 보안 문제 때문에 다낭이 조금 더 급부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회담 날짜를 공개했는데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That doesn't mean we're going to make a deal, but certainly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of making a deal.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메이저 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큰 전쟁, 나 아니었으면 큰 전쟁 벌이고 있을 거다. 여전히 정말 직선적입니다, 진짜. 사실은 이게 이 취임 초기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특히 유엔 총회 연설 같은 경우에 뭐 군사적 타격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무시무시하기도 했고 좀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국정연설은 전 너무 의미 있게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진정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물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지난해 국정연설은 군사적인 해법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제는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했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선 와닿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야기도 사실 이 지난해 지지난해 말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사실상 말의 전쟁 또는 그야말로 전략 자산을 이동시키는 어떤 교전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교전 직전에 전쟁, 준전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정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정연설, 연두교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대북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전히 두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들을 보니까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언급한 그 시간이 한 56초, 좀 짧아요. 이게 짧기도 하고요. 또 왜 회담을 하는지, 회담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내지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국정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국정 운영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걸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북한과 이제 2차 회담을 열고 그리고 뭐 어떤 기회를 잡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때 다낭 같아요, 하노이 같아요? 저는 다낭 같아요. 김 교수님도 다낭이었고요. 네. 저만 하노이네요. 하노이. 예, 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지금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들어가 있고요. 네. 어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나올지 내일 나올지 사실은 네. 뭐 무기한으로 지금 이 돌아올 시점을 정하지 않고 모든 실무 접촉의 내용을 다 매듭 짓고 오겠다는데 네. 이 안에 북한이 지금 하노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이 북한 공관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 것 같고 베트남도 다낭을 좀 컨벤션 센터로 키우기 위한 네. 노력의 일환으로 다낭에서 예전에 에이펙 한 적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낭을 지금 권유하고 있는 다낭 상황이죠. 인터권에서요? 그래서 네. 북한이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의사를 따라갈지 끝까지 하노이를 고집하다가 미국이 입장을 좀 이제 또 변경을 할지 네. 사실은 아직은 전 협상 전개 네. 중이 아닌가 싶어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게 하노이 가능성도 있고 저희만 해도 스튜디오 차려야 되고 비행기표를 수십 장을 끊어야 되는데 KBS는 지금 특파원이 어제 네. 다낭에도 가 있고 하노이에도 가 있어요. 아, 정확히 보셨군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규모 취재단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비행기표도 못 아니 끊고 언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네. 다낭에 있는 호텔들이 이달 말까지 예약을 받고 있지 않다고 않다. 하고요. 네. 맨날 기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아, 그거. 뭐 반대 그런 얘기도 걸 있습니다. 보면. 그 하얏트 호텔은 그 4일 예약을 하면 27일부터 3월 초까지 받는다고 얘기를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틀간입니다. 그럼 네. 이틀 다 만납니까? 네. 전에 6월 달에 만났을 때는 하루 만났었잖아요. 네네. 한 번 만났었고 네. 이번에 두 번 만납니까? 네. 그럼 네, 어떻게 두 번 네.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번에 처음이었잖아요. 모든 게 어색했고 사실 원칙을 밝혔다면 이제는 뭔가 확실한 그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는 그보다는 그 사실 아무리 1박 2일 하더라도 그 전에 아마 대부분의 협상들이 아마 끝났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후다닥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그랬으니까 보다 깊은 얘기를 하고 이 진전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길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시라도 아주 잘 됐을 경우에는 남북 미중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네. 누굴 만나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논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따리를 뭘 교환할 것이냐 지금 실무회담이라면 뭐 호텔에서 의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겁니까? 그건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뭐 그것도 사실 아주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보따리에 뭘 담을 것이냐 네. 교환하는 보따리에 그것이 가장 많을 것이고 왜 그러면 네. 들어갔냐 사실상 김영철 최근에 방미할 때까지 이를 한 번도 실무회담 안 했거든요. 북한이 네. 제일 거절해 왔거든요. 지금 사실 날짜는 정해놓고 조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림을 갖기 위해서 아예 심장부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흔히 하는 협상 내용이랄까요? 네, 합의 주제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뭐 흔히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라늄 농축 시설 포함해서 네, 이제 플루토늄 추출하는 시설하고 영변에 있는 것들 다 폐기하는 건죠.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 상응해서 미국 쪽에서는 종전선언 해주고 대북 제재 완화해주고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교수님 의견은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딜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놔두고 한 번의 회담으로 북한 전체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 단계를 나눠서 뭔가 가시적인 걸 이뤄야 된다는 데서 이게 스몰 딜인데 사실상 저걸 이룰 수 있다면 결코 스몰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저게 네. 엄청난데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은 뭐냐 하면 과거의 북한과는 달리 이 동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은 지금 완성을 했고 시간만 갈수록 북한의 핵은 계속 늘어나거든. 물질도 늘어나고 무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기 플러스 알파는 아마 동결이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알파가 되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폐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건 어려우니까 당장은 동결. 지금까지는 네. 동결이 북한의 시간 끌기로 오해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멈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 네. 내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하고 동결을 한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할 때까지 일단은 멈춰야 된다. 이 멈춰야 된다는 네.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는 실험만 유예했지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걸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교환 조건이 될 겁니다. 플러스 영변인 거죠. 그러면
영변에서는 지금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거나 영변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렇죠.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건 네. 합의한 바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그렇군요. 비난을 하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합의한 바도 없고 약속한 바도 없는 겁니다. 아직.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약속을 받아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폐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신고하고 네. 자 우리가 이런 핵 시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사일까지 신고하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국제적으로 검증하고요. 폐기하는 절차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 동결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근데 동결만 한 거에 플러스 아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변에서 실질적으로 ICBM이나 지금 있는 영변의 프로그램들을 일부 네. 또는 폐기 약속까지 합쳐지면 네. 그 보따리는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폐기 약속은 뭐 로드맵으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절차를 하되 네. 지금은 동결한다 하고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 이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날짜를 맞먹는 겁니다. 네. 그 날짜가 무한대가 되면 원래 걱정했던 대로 동결이 지속되는 날짜라는 건 무슨 날짜를 타임라인이죠. 폐기하는 날짜를 폐기 날짜. 말씀하시죠. 네. 네, 그렇죠. 동결을 확인하는 날짜, 네. 언제 사찰할 날짜. 사실 복잡한 건 굉장히 많죠. 이거 매일같이 다루다가 몇 달 안 다뤘더니 네. 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 왔을 때 그때 네. 영변에 3군데입니까? 플루토늄 추출하는 데가 우라늄 하는데 다 이거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게 맞죠? 비건도 스탠포드에서 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것이 북한의 합의 사항인지 북한의 약속 사항을 반복한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네, 그게 구두로 한 것인지 네. 신서에 담겨 있었던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네. 비건 대표의 그 스탠포드 연설 내용으로는 네. 지난해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네. 플러스 알파는 농축 우라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폐기한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 타임라인의 종착점은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폐기하겠다. 네. 그 이때까지 완전 폐기가 되는 거고요. 네, 2년 남았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동에서 자 1단계 조치로 핵물질 생산을 동결한다. 네. 그리고 ICBM을 폐기한다. 두 번째 단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핵사찰을 받겠고 리스트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3단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 네. 폐기에 돌입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로드맵을 양 정상 간에 시간을 못 박아서 합의한다면 네. 상당히 큰 진전이 될 수 있는데 스몰 딜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우려도 높은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든 우라늄 농축이든 핵무기의 원천이 되는 그걸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동결 약속과 네. 그다음에 평양이 네. 언제까지 구체적으로는 2년 후까지 그렇죠. 이런 시설들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이라든지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들을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사실상 우리 평양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면 분명히 네. 밝혔다면 합의될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제 상응 조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네, 뭐 그 상응 조치가 만족할 그러니까 네. 지금 교환의 그 보따리를 서로 네. 이제 맞추는 거죠. 그 보따리 미국이 그렇다면 미국이 줄 수 있는 보따리 1번은 뭡니까? 일본은 계속 세 가지죠. 일본은 네. 계속 군사 훈련하지 않는 거. 네, 한미 그렇죠. 군사훈련.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 네. 그다음에 네 가지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재 완화. 네.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근데 이제 가장 미국이 주기 어려운 북한의 양보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제재 완화. 대북 제재 완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동연락사무소하고 이건 사실상 6월 12일 첫째 회담의 구두로 거의 약속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진짜 원하는 그 플러스 알파, 북한의 플러스 알파는 제재 완화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쉽지 않네요. 미국 측에서 줄 수 있는 당근 중에 네. 제일 어려운 게 대북 제재 완화인데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게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볼턴의 발언도 그렇고 만약에 영변과 함께 동결이 같이 나온다면 미국도 제재 일부 완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재 일부 안 하면 뭡니까? 뭘 좀 풀어준다면 뭘 좀? 그것도 사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를 했죠. 개성, 금강산 또는 그 석유 쿼터를 좀 노려준다든지 또는 네.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제 부분적인 면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철도 연결이라든지
중유 쿼터 그거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수입되는 걸 좀 늘려달라. 그렇죠. 네. 이제 쿼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걸 좀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개성 금강산. 예. 그 중에서 그건 정말 우리 금강산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렇죠. 그게 되면 다행이죠. 그리고 특히 금강산은 네. 사실상 현물로 만약 주게 되고 벌크 캐시만 아니면 상당히 저는 가시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인데 네. 지금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뭐냐면 2월 말 베트남 만약 단항이 된다면 네. 일전에 지금 중국 쪽과 미국 쪽의 다른 외신에서는 요 시점 요 장소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대통령만 가면 맞습니다. 사자회담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우리 청와대는 어제 발표로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는 시간상 좀 촉박한 것 같아서 네.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이 못 갈 이유도 없지만 네.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있다면 말이죠. 이건 평화협정 체결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눈여겨보는 대목은 남북, 미중 정상이 함께 다 한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바투게 뭔가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급진전이 3월 초에 나올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회담에 문 대통령이 가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제 청와대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뗀 바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 때문에요. 저거는 아마 북미 회담 일정 확정과 관련된 청와대 논평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전선언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이번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실천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고비가 오겠지만 제 생각엔 지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종전협정이 뭐 이번 합의에 안 담겨 있더라도 급물살을 탄다면, 그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대북 투자가 본물처럼 이루어질 것이고요, 철도가 연결될 것이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단 말이죠. 네. 여권이나 청와대는 당연히 이 그림을 원할 거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이 하나는 역사적인 미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게 담겨 있고 두 번째 정치적인 노림수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남은 재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치적 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정도가 가장 크단 말이죠. 그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과업이고 민족사적인 이 진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자주 뵈야 할 것 같은데.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